지금 샌프란시스코 금문공원에서는 한국 진돗개를 키우는 미국인과 중국 차오차오를 키우는 남성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양측은 CCTV를 확인하자며 언성을 높이고 있죠. 그 시작은 단순한 산책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문화 충돌과 진실의 대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 기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에단 로웰, 올해 35살입니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구름이라는 진돗개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죠. 구름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2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에 3개월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처음 봤습니다. 경복궁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 한 마리가 주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순백의 털, 진한 갈색 눈동자 그 속에서 저는 인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미국 내 진돗개 보호단체를 통해 구름을 입양했죠. 구름은 당시 생후 8개월 된 수컷이었는데 이전 주인이 이사 문제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구름의 특별함은 금세 드러났어요. 일반적인 개들과는 달리 구름은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있곤 했습니다. 기쁠 때는 같이 뛰어다니지만 제가 집중해서 일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제 발치에 누워 있었죠. 마치 제 감정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이었고 동료였고 어쩌면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구름의 맑은 눈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매일 오후 6시 회사에서 돌아오면 구름은 현관 앞에서 저를 맞이합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기지만 과도하게 뛰어오르거나 짖지는 않죠. 진돗개 특유의 침착함과 절제된 기쁜 표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의 일과는 금문공원 산책이었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구름은 언제나 제 왼쪽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어요. 리드줄을 당기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구름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곤 했죠. 하지만 제가 부르면 어디에 있든 즉시 달려왔어요. 다른 개 주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호출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히 훈련시킨 건 아니에요. 구름이 원래 그런 아이였거든요. 금문공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호수 그리고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도시 속 오아시스죠. 주말이면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평일 저녁에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개들과 산책을 하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구름은 특히 호수 근처를 좋아했습니다. 물가에 앉아서 오리들을 바라보는 걸 즐겼죠. 하지만 절대 쫓아가거나 물에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신비로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금문공원에서 구름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언제나처럼 제 왼쪽에서 보조를 맞췄어요. 저녁 7시경이었는데 석양이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정면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크기만으로도 위압적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주인이 먼저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말했죠. 진돗개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털색이 순백이라니 정말 순종 같아 보입니다. 억양을 들어보니 중국개였어요. 자신을 첸 웨이라고 소개했고 그 개의 이름은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에요. 중국 북부 지역의 황실 혈통을 이어받은 순종 차오차오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키우고 있죠. 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구름을 소개했죠. 구름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예요. 충성심이 깊고 보호 본능이 강한 견종입니다. 첸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진돗개도 결국 사냥개 아닌가요? 멧돼지나 노루 잡던 개잖아요? 우리 장군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불쾌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냥견이 아닙니다. 보호견이에요. 사람과 가족, 집을 지키는 개입니다. 사냥은 부차적인 능력일 뿐이죠. 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차오차오와 비슷하네요. 우리 장군도 원래는 황실을 지키던 궁중견이었으니까요. 서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 속에는 묘한 경쟁 의식이 흐르고 있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미묘해졌습니다. 채는 계속해서 차오차오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차오차오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에요. 중국 한나라 때부터 황실에서 키웠던 개거든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독특한 혀 색깔, 사자 같은 외모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개 중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세계 어느 견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죠. 충성심이라 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개는 개일 뿐인데 너무 신격화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직접 진돗개를 키워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이 아이들의 충성심은 정말 특별합니다. 채는 코웃음을 쳤어요. 개가 주인을 따라다니는 건 본능이잖아요. 먹이를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충성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때 구름이 제 발치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마치 주인의 기분을 느낀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장군은 여전히 채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구름은 제 기분을 읽을 줄 아는 아이예요. 단순히 먹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이해하고 보살피려고 하거든요. 채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냥 개의 학습 능력일 뿐이에요. 주인의 표정이나 행동 패턴을 기억하는 거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서버 문제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고, 첸도 마침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군이 갑자기 리드줄을 힘껏 당기며 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장군이 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구름이 번개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두 개의 몸이 엉켰고 장군의 예리한 이빨은 구름의 목덜미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구름의 비명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구름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군에게 물리면서도 저를 뒤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자신이 공격당하는 걸 알면서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듯 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개는 저를 단순히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자 유일한 동맹이었던 거예요. 구름아. 저는 필사적으로 두 개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개 주인들도 도와줘서 겨우 장군을 구름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어요. 겨우 두 개를 떼어내고 나서야 저는 구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덜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어깨 부분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하얀 털이 빨간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장군이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개가 주인을 지키려고 몸을 던졌는데 이걸 그냥 본능이라고 말할 건가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둘 다 한눈 팔고 있었잖아요. 그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우리 구름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오히려 날 보호하려다 다친 겁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피해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채는 변명을 계속했어요. 장군도 흥분한 상태였어요. 진돗개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구름 탓을 하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한 게 잘못인가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게 잘못인가요? 구름은 여전히 제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상처가 아픈 것 같았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는 듯 제 손을 핥았어요. 갑자기 첸이 말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돗개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만 하면 충성하는데 좀 과대평가된 것 아닌가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진돗개를 모욕하는 겁니까? 그건 곧 한국 문화 전체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채는 비웃듯 말했어요. 진돗개든 김치든 대부분 다 중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불고기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니 그건 완전한 역사 날조입니다.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견종이에요. 중국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반대편에서는 중국계 미국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차오차오가 훨씬 오래된 견종이야. 한국 문화? 대부분 중국에서 전해진 거 아니야?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공원 한복판이 순식간에 문화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진돗개와 차오차오를 넘어서 김치와 불고기, 역사와 문화까지 모든 걸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다툼이었는데 어느새 한국계와 중국계 커뮤니티 간의 갈등으로 번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민해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건데.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당신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돗개보다 차오차오가 훨씬 우수한 견종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종이라고요. 우수하다고요? 그럼 왜 남의 개를 공격했는데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구름은 여전히 상처를 입은 채로 제 곁에 조용히 서 있는데 사람들은 민족 감정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잠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개들이 다쳤다는 거예요. 문화 논쟁은 나중에 하고 먼저 구름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나 해.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거라고 우기네. 주변에 있던 다른 공원 이용자들도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놀라서 피해갔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원 관리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소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제 개가 공격당해서 다쳤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리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공원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관리소로 오세요. 우리는 모두 관리소로 향했어요. 구름은 절뚝거리면서도 제 곁을 따라왔고 장군은 채니 단단히 리드줄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관리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장군은 처음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니 휴대폰을 보느라 시선을 돌린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꿔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목을 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구름의 반응이었어요. 공격당하는 내내 구름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도 장군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보호하려고만 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특히 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개는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 같네요. 관리소 직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까까지 중국 편을 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일방적 공격이었고 구름의 희생적인 행동이었거든요. CCTV 영상을 본 후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채니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채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장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돗개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첸이 계속 말했어요.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즉시 전문 훈련을 받게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개의 성격과 본성 문제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한 것도 한국 문화를 비하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채는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정말 온순한 아이거든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차오차오는 영역의식이 강한 견종이니까요. 우리는 즉시 근처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첸도 함께 따라왔어요. 장군은 차에 두고 왔는데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병원에서 수의사가 구름을 진찰했어요. 다행히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감염 방지를 위해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덜미 부분에 3바늘, 어깨 부분에 2바늘 정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비는 총 $380였어요. 첸이 즉시 카드를 꺼내며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첸과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까 제가 한 말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무례했어요. 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네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들었어요. 첸 씨도 장군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오늘 일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수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내내 주인을 찾더라고요. 수술을 마친 구름을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첸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가서 꼬리를 살짝 흔드는 거예요. 자신을 물게 한 개의 주인인데도 미움도 원망도 없이 말이죠. 첸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이게 진돗개의 마음인가요? 구름은 첸의 손 냄새를 맡고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구름아,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첸이 조심스럽게 구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미안해, 구름아. 그리고 정말 대단하구나. 병원을 나오면서 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돗개가. 아니, 구름이 보여준 마음이 진짜 강함이었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국 정신이에요. 지킬 건 지키되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장군과는 정말 다르네요. 장군은 강하긴 하지만 구름 같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견종의 차이가 아니라 개별 개체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구름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첸이 제안했어요. 앞으로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장군 훈련 과정도 알려드리고 구름 상태도 확인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두 개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장군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는 조심하겠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구름은 집에서 조용히 회복했어요. 상처가 아파서인지 평소보다 더 얌전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첸에게서는 매일 안부 문자가 왔어요. 구름 상태는 어떤가요? 장군은 오늘부터 전문 훈련센터에 보냈어요. 구름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 훈련 잘 되고 있어요. 트레이너가 공격성 문제는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가끔 답장을 보냈어요. 구름은 잘 회복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장군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가 지나고 구름의 실밥을 제거하러 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회복이 빠르네요. 성격이 온순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15부 제외 마이너스 변화된 관계. 한 달 후 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군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혹시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전거리를 두고요. 저는 고민했지만 구름의 회복 상태도 좋고 첸의 진심도 느껴져서 만나기로 했어요. 금문공원에서 다시 만난 장군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여전했지만 뭔가 차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제 명령을 완벽하게 따라요. 그리고 다른 개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구름과 장군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예전 같은 긴장감은 없었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으르렁거렸을 텐데.
우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각자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공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는 변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더 겸손하고 사려 깊어졌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첸이 어느 날 말했어요. 강함이 뭔지, 진정한 충성이 뭔지. 장군도 좋은 개예요. 단지 성격이 다를 뿐이죠. 아니에요. 구름은 정말 특별해요. 장군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과 장군도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첸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음식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진돗개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코리아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첨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아까 제가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했던 말. 정말 무식한 소리였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첸이 진돗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주인만 따라다니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정말 깊은 애정을 보여줘요. 구름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니까요. 지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첸과 저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구름과 장군도 서로를 평화롭게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장군이 다른 개한테 공격받는 강아지를 보호해줬어요. 구름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구름의 마음이 장군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가끔 금문공원에서 만납니다. 구름과 장군은 서로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지만 이젠 서로를 경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생각해요. 진짜 강함이란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참을 줄 아는 것. 진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돗개 구름이 보여준 한국의 정신입니다. 구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